무공비화학원 23강 화학반응과 열의 측정입니다. 이 단원은 개정 전에 화2에 있다가 화1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내용이 좀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화학 반응은 열의 출입에 따라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으로 나누게 됩니다. 발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방출하는 반응.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분명히 반응물과 생성물이 존재합니다. 반응물이 생성물로 이제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자,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작아서 반응하면서 열을 방출하게 되는데 반응의 진행에 따른 에너지 관계 그래프를 보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높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아서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주위로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위로예요. 주위로. 어디로 방출한다고? 주위로.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바로 반응계에서 주위로 열을 방출하게 돼요. 자, 여기서 주위라는 개념이 나오고 반응계가 나오는데 우리 화원에서는 주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위를 알려면 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잠깐만 언급을 하면 계는 이 화학 반응이 직접 일어나는 영역을 뜻해요. 화학 반응이 직접 일어나는 영역. 그리고 주위는 이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뜻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반응계라고 하는 것은 이 용액이 바로 계이고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플라스크 부터 해서 주위의 모든 공간이 다 주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알겠죠? 그러면 발열 반응은 어떤 반응이 있는지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발열 반응에는 여기 나오는 이 네 가지 반응은 발열 반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고 어느 교과서에서나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반응들은 화학 반응식까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것도 별표한 개. 자, 첫 번째 연소 반응. 메테인이 산소와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열을 발생한다. 자, 화학 반응식에서 열이 다 어디 있죠? 여기는 오른쪽에. 이제 우리가 열은 또 Q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이때 연소 반응.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한다. 자, 두 번째 금속의 산화 반응. 철이 산소와 만나서 산화철.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속의 부식 반응. 녹슨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도 열이 발생한다. 그리고 중화 반응. 수소나트륨, 염기입니다. 염산, 산이죠. 산과 염기가 만나서 뭐가 된다? 물. 그리고 염화나트륨. 이때 이 염화나트륨 뭐에 해당되지? 바로 염에 해당되지. 염.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열. 이때 발생하는 열을 우리가 따로 또 뭐라고 부르지? 바로 중화열이라고 부릅니다. 그지? 중화열. 자, 금속과 산의 반응. 아연이 염산과 만나서 염화아연되고 수소기체 발생하고 열 발생. 그래서 요 네 가지 반응은 이게 반응이 발열 반응인지 보열 반응인지 묻는 걸로 아주 기초적인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반응들은 반드시 화학 반응식까지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이 발열 반응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한번 볼까? 먼저 연료를 이용이 돼. 연소할 때의 열을 이용을 해서 뭐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난방도 하고, 자, 그렇게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휴대용 손난로, 이때도 철가루가 산소와 반응해서 뭐를 발생한다? 바로 열을 발생한다. 그치? 주문에 넣으면 따뜻하잖아. 그치? 자, 조리용 발열팩. 이걸 뭐 캠핑할 때나 아니면 이제 그 군대에서 뭐 전투식량으로 이렇게 사용할 때 요 조리용 발열팩을 산화 칼슘을 넣어가지고 사용하기도 한다고요. 이때도 뭐가 발생한다? 열. 자, 제설제. 염화칼슘이 물에 용해될 때 뭘 발생한다? 열. 자, 염화칼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자, 요 발열 반응의 이용 중에서도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바로 제설제가 많이 얘기 나와요. 자, 근데 이 염화칼슘은 왜 이렇게 이제 제설제로 주로 사용이 되냐 하면 바로 세 가지 특성인데, 첫 번째, 조해성. 조해성은 스스로 이제 자연스럽게 물을 흡수해서 잘 녹는 성질을 뜻합니다. 보통 공기 중에 있는 어떤 이제 수분을 흡수하는 걸 얘기하는데, 자, 물을 흡수해서 잘 녹는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자체가 발열 반응이다. 자, 열이 발생하니까 주변에 있는 눈 또는 얼음들을 잘 녹일 수 있겠지? 발열, 그럼 열 나오는 거야. 그지? 자, 세 번째. 어는 점을 내려. 염화칼슘이 물에 녹으면, 그 용액의 어는 점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어는 점이 내려가게 되면 그냥 이제 얼어있던 영하 5도씨, 10도씨에서 얼어있던 이제 눈이나 얼음이 바로 잘 녹게 돼요. 보통 염화칼슘이 물에 녹게 되면 어는 점이 약 한 55도씨, 약 55도씨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자, 어는 점이 내려가는데 가만히 있던 눈이나 얼음이 왜 녹느냐?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시험을 쳐. 뭐 합격, 불합격, 제시 아니면 그냥 가고. 자, 만약에 어떤 시험에 제시 커트라인이 처음에는 원래 10개 중에 8개를 칩시다. 근데 만약에 내가 7개를 맞았어. 7개. 자, 근데 그러면 처음에 8개 기준이면은 내가 달성을 못했지? 그러면 나는 제시 쳐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그날 선생님께서 뭐 무슨 이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는지, 자, 그날은 6개를 낮춰버렸어. 자, 6개를 낮췄더니 난 똑같이 원래는 7개 맞췄는데 커트라인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서 나는 불합격, 제시 이제 당첨해서 뭐가 됐어? 합격. 집에 갑니다. 그치? 그래서 어는 점이 내려가면 눈이 녹는다 라고 하는 것은 제시 커트라인이 내려가서 내가 불합격해서 합격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발열 반응은 여기까지. 자, 흡열 반응. 흡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하는 반응. 이때는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크다. 그래서 열을 만다, 흡수. 자, 또 반응증에 따른 에너지 그래프 한번 볼까? 자, 반응물의 에너지가 낮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 자, 그래서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갈 때, 반응이 진행될 때 주위에서, 자, 아까 뭐 했죠? 주위로 열을 방출, 주위에서 열을 흡수. 자, 주위로, 주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려요. 자, 여기서 온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열을 흡수한다, 방출할 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흡수 또는 방출할 때 누가 기준인지. 자, 보자. 온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라고 할 때 온도, 그때는 우리는 주위 온도를 얘기해, 주위.
자, 우리가 이제 이 실험을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우리는 이 플라스크 안에 있어요? 플라스크 밖에 있어요? 플라스크 밖에 있지. 플라스크 밖에 있다. 자, 플라스크 밖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열을 만약에 이 반응계가 열을 흡수한다. 그러면 나한테 있는 열을 빼앗기게 된다. 알겠지? 그래서 빼앗기게 되면 나는 온도가 낮아졌죠? 추워. 시원해. 그지? 자, 그러면, 자, 얘는, 그럼 이 반응계는 열을 흡수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겠네? 자, 그거는 반응에 따라서 다르고, 그거는, 조금 더 연력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내용은 화투에서 주로 다루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의 온도가 올라갔냐, 낮아졌냐라고 우리는 주로 하지 않아요. 그냥, 개의 에너지가 증가했다. 개의 에너지가 감소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자, 흡열 반응에는 그러면 어떤 예가 있을까? 수산화 바륨 팔수화물과 질산암모늄의 반응. 자, 수산화 바륨하고 질산암모늄은 자, 우리 교과서에 어떤 실험으로 보통 많이 나오냐 하면 나무도막이 있어. 나무도막이 있어요. 그리고 물을 뿌려넣어요. 물. 그리고 플라스크나 비커를 위에 올려. 그래서 이게 수산화 바륨을 넣어 놓습니다. 수산화 바륨은 흰색의 고체 물질이에요. 그리고 질산암모늄을 부어. 자, 그러면 수산화 바륨과 질산암모늄이 반응, 열을 흡수. 자, 그러면 여기서 열을 흡수하니까 여기 이제 비커와 나무판, 나무도막 사이에 있던 물이 온도가 내려가면서 어떻게 된다? 고체인 얼음으로 변하게 되겠지. 자, 얼음으로 변하면서 여기가 붙어버려. 그래서 여기 전체를 들고 올릴 수가 있어요. 그지? 붙어서. 자, 그렇게 이제 실험이 많이 나오고, 탄산수소나트륨의 열분해. 탄산수소나트륨 뭐죠? 베이킹 파우더. 그치? 베이킹 파우더인데 이걸 열분해를 하면 탄산 나트륨과 그리고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질산암모늄의 용해. 자, 질산암모늄도 요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한 예입니다. 이 반응들도 마찬가지. 자주 나누기 때문에 이게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 많이 묻기 때문에 이것들도 화학 반응식까지 외워두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런 흡열 반응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냉각팩 냉찜질을 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냉각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질산암모늄이 물에 용해될 때 열을 흡수, 그리고 냉장고, 에어컨의 액체 냉매에서도 열을 흡수, 광합성 할 때도 빛 에너지 흡수하고 약물을 만들 때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화학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의 측정. 우리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한번 배워봤는데, 그러면 열이 방출되고 열이 흡수되고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측정을 해야지. 그럼 어떻게 측정한다? 무엇을 측정한다? 열량을 측정합니다. 자, 물질이 방출 또는 흡수할 때의 열에너지 양을 우리가 열량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중1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때 비열은 C, 질량은 M, 온도 변은 델타 T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근데 비열을 한번 보자. 자, 비열 그리고 열용량. 자, 비열과 열용량은 우리가 이제 비슷하면서도 분명히 다릅니다. 자, 비열은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단위가 뭐다? 줄 퍼 그램 도시.
이거는 질량이 같을 때 비열이 클수록 온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크다라고 할 수 있어. 자, 근데 그에 반해 열용량. 어떤 물질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뭐가 빠졌지? 자, 질량이 빠졌지. 그지? 자, 만약에 누가 어떤 물질 A 그리고 어떤 물질 B가 있는데 A의 비열은 1입니다. B의 비열은 0.5입니다. 그럼 둘 중에 1도씨 높이인데 열량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은 뭘까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질량을 얘기 안 했으니까. 그지? 자, 그래서 질량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비열이 더 크다 하더라도 질량이 매우 작으면 비열이 매우 크다 하더라도 질량이 매우 작으면 비물질의 온도를 높이는데 열량이 더 많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에 반해 열용량은 이미 이 열용량의 개념에 비열에다가 질량이 곱해져 있어. 그래서 이미 질량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용량이 클수록 온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크다. 자, 그래서 비열을 얘기할 때는 항상 질량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질량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 자, 요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화학 반응에서 발생한 열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바로 열량계를 사용합니다. 열량계는 그냥 열을 측정하는 장치.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이 용액의 온도를 변화시키므로 이를 통해 열량을 구한다. 그냥 이 열량계에 반응을 시키고 이때 반응한 열이 뭐에 써 있다? 이 열량계의 용액, 열량계 안의 용액, 그리고 열량계의 온도를 변화시켰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열량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열량계에는 우리가 간이 열량계와 통 열량계가 있는데 먼저 간이 열량계. 자, 구조는 매우 간단하게 생겼죠. 온도계 있고 젖계, 물, 컵. 자, 젖계는 안에서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잘 저어주는 역할을 하고 안에 있는 물은 물의 변화를 온도계가 측정하게 되어서 얼마나 많은 열이 이제 방출됐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열량계의 특징, 간이 열량계의 특징은 간단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매우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죠. 하지만 열 손실이 있어서 정밀한 실험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주로 중화열과 융해열 등의 반응열을 측정하는 데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때 열량은 물의 온도 변화를 통해 구한다. 자, 이 간이 열량계는 이때 발생한 열이 모두 다 물의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데 사용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열량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열량 측정 어떻게 한다? 비열, 질량, 온도 변화. 이건 누구의 비열? 물의 비열. 누구의 질량? 물의 질량. 누구의 온도 변화? 물의 온도 변화. 알겠죠? 자, 통열량계. 간이 열량계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조가 벌써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는 또 비슷해. 자, 온도계 있고 적계 있고 단열용기, 강철용기, 시루접시 그리고 물과 강철통. 자, 여기서는 열 손실이 거의 없어. 자, 이때 발생한 열이 모두 다 이 물의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이 통열량계 자체의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 이 통열량계는 발생한 열은 모두 통열량계 속 물과 통열량계가 흡수한다고 가정한다. 그치? 그러면 이때 발생한 열은 물이 흡수한 열량 그리고 통열량계가 흡수한 열량을 더해서 사용을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 측정하기. 자, 좀 간단한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염화칼슘이 물에 용해될 때 출입하는 열을 간이 열량계 이렇게 측정해보자. 자, 간이 열량계에 중류수 얼마 넣고? 100g. 처음에 온도를 측정한다. T1. 이 과정 1의 열량계에 건조시킨 염화칼슘 10g을 넣고 모두 유행시킨다. 온도 측정한다. 얼마? T2. 자, 처음 온도 얼마였나요? 22도. 나중 온도 얼마? 36도. 그러면 델타 T 온도별 얼마? 14도. 자, 그럼 열량을 어떻게 구한다?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의 변화. 자, 그래서 비열은 얼마? 4.2줄 g per 도시. 용액의 질량은 증류수 100g과 염화칼슘 10g 더해서 얼마? 110g. 온도는 얼마? 14도. 했더니 얼마? 6468줄. 자, 그렇다면 1g당 반응열은 얼마? 6468줄을 10g으로 나누면 646.8줄 per g. 자, 근데 이 정리를 한번 보면, 자, 이론적으로 염화칼슘이 물에 용해될 때 발생하는 열량은 732.4줄이야. 근데 실제 측정량은 얼마? 646.8줄. 차이가 왜 난다? 바로 열 손실. 자, 우리가 간이 열량계 봤지만 우리가 그 용액이 안에 있는 물, 그리고 용액이 모두 다 그 열을 흡수했다고 가정을 하지만 다른 곳으로 열 손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간이 열량계에서는 측정이 되지 않는다. 알겠죠? 그럼 기본적인 문제, 개념 확인하기 같이 한번 풀어볼까? 자, 다음 중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자, 관로 1.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 온도가 낮아진다. 자, 발열 반응은 계에서 주위로 열이 이동, 방출되죠. 그럼 주위의 에너지는 증가.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는 높아진다. 그래서 X. 자, 관로 2. 아연과 묽은 염산의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그렇지. 아연, 금속, 묽은 염산, 산. 금속과 산의 반응은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었습니다. 5. 관로 3. 흡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의 열을 흡수한다. 그렇지. 자, 흡열 반응은 주위에서 열을 흡수. 주위에서 열을 흡수. 그래서 자, 관로 4. 묽은 염산과 수산화투륨 수용액의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자, 산 그리고 염기. 산과 염기 뭐죠? 중화 반응. 자, 중화 반응은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다. 그래서 X. 자, 2번. 다음 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자, 관로 1.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량은 비열 곱하기 뭐 곱하기 온도 변화다. 자, 여기 뭐가 들어가죠? 그렇지. 질량. 됐죠? 자, 관로 2. 뭐뭐란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을 측정하는 장치다. 자, 뭐죠? 측정하는 장치. 열량계. 열량계. 자, 그리고 3번. 간이 열량계에 20도씨의 물 49g을 넣고 물질 X 1g을 모두 녹였더니 용액의 온도가 25도씨가 되었다. X 1g이 물에 녹을 때 방출하는 열량을 구하라. 단 반응에서 방출하는 열량은 모두 용액이 흡수한다고 가정하고 용액의 비열은 4.2줄 g per 도시이다. 자, 열량을 괄호해서 열량. 자, 열량은 뭐다? 아까 했죠?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자, 열량 구해볼까? 열량 Q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입니다.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자, 누구의 비열? 이 용액의 비열. 자, 얼마? 용액의 비열 얼마? 4.2줄 그램 퍼 도시. 자, 단위는 생략할게요. 4.2줄. 자, 질량 얼마? 용액의 질량입니다. 49g 1g 다음에 얼마? 50g. 자, 온도 변화 처음에 얼마? 20도. 그 다음에 온도 얼마? 25도. 온도 변화 얼마? 5도. 자, 그래서 그 패턴이 얼마 나왔다? 바로 1050줄. 그래서 3번에는 1050줄. 그럼 이제 우리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볼까요? 자, 우리 문제 다지기의 문제는 굉장히 좀 쉬워요. 그래서 요거는 뭐 문제를 못 푼다기보다 문제풀이라기보다는 앞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이 기본적인 쉬운 문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보면 되고, 여기에서는 조금 쉬운 것들은 살짝 스킵해도 되고, 그치? 그래서 자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만 다시 그 문제만 보면 됩니다. 알겠지? 먼저 1번. 오른쪽 그림 같이 물에 염화칼슘을 용해시켰더니 수의 영역의 온도가 높아졌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골라라. 자, 염화칼슘. 대표적인 뭐다? 발열 반응. 그렇지?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이니까 온도계의 온도가, 수의 온도가 높아졌지. 자, 기억 볼까? 기억. 흡열 반응이다. 틀렸죠? 발열 반응입니다. 자, 니은. 열 에너지가 주위에서 수용액으로 이동했다. 자, 어디에서 어디로 갔지? 개에서 주위로.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갔지. 디귿. 에너지의 합은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크다. 자, 반응 진행 한번 그려볼까? 자, 반응물, 생성물 진행되면서 떨어졌어. 뭐가 더 크지?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크다. 디귿. 그래서 답은 2번. 그림은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서 에너지 변화를 순서에 관계없이 나타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골라라. 자, 가나. 반응물, 생성물.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자, 발열. 반응물, 생성물. 발열, 흡열? 흡열. 자, 기억. 가에서는 주위의 온도가 높아진다. 자, 발열 반응이 되면서 개에서 주위로 열이 뭐 됐다? 방출. 그지? 개에서 주위로 열이 방출. 그래서 그럼 방출되면 주위 온도는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동그라미. 니은 나에서는 열을 흡수한다. 그렇지? 흡열 반응. 디귿. 메테인의 연소는 가에 해당되고, 메테인 연소 대표적인 발열 반응, 그리고 과합성은 대표적인 흡열 반응. 디귿.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 답은 5번. 3번. 다음 중 발열 반응을 이용한 예는 모두 몇 개인가? 자, 제설제. 발열 반응이죠. 염화칼슘. 냉각팩. 질산암모늄 흡열 반응. 휴대용 손난로 발열 반응. 조리용 발열팩. 이미 발열이 들어가 있네. 발열 반응. 하나, 둘, 셋, 세 개. 4번. 자, 4번 볼까? 다음은 수산화트륨을 용해시킬 때 발생하는 열량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다. 자, 가. 비커에 물 96g을 넣고 온도를 측정하였더니 온도가 20도였다. 처음에 20도. 나. 가의 비커에 수산화트륨 4g을 넣어 모두 녹인 후 용액의 최고 온도를 측정했더니 25도였다. 온도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온도가 증가. 자, 수산화트륨의 용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량은 단 수산화트륨의 화학식 양은 40이고 용액의 비율은 4.2줄 그램 퍼 도시이다. 자, 일단 이때
발생한 열량이 얼마지? 발생한 열량 얼마? 자,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자, 비열 얼마? 용액의 비열이 4.2줄. 자, 단위를 생략할게요. 4.2. 질량 얼마? 물 96g, 수산트륨 4g, 총 얼마? 100g. 온도 변화 얼마? 20도에서 25도. 5도. 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온다? 2100줄. 네, 2100줄. 자, 그러면 이 몰당 얼마냐라고 해야 되는데, 자, 수산나트륨이 4g이 용액이 됐으니까 이 수산나트륨 4g은 몇 그램? 몇 몰? 0.1몰. 4g은 0.1몰이죠. 화학식량이 40이니까 그러면 1몰당 1몰당 얼마가? 1몰당 이게 이제 이때 2100줄 나온 게 0.1몰에서 나온 거니까 1몰당의 용해열은 얼마다? 21,000줄. 21,000줄. 그래서 몇 번? 1번. 됐죠? 자, 5번. 자, 다음은 간이 열량계를 이용하여 산화칼슘이 용해될 때의 열량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자, 간이 열량계에 물 얼마? 56g. 온도 측정했다. T1 얼마죠? 20도. 간이 열량계에 산화칼슘 4g을 넣어서 모두 녹인 후 최저 온도를 측정했다. 얼마? 25도. 최저 온도가 아니고 최저 온도지. 오타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단 외부 열해질을 모두 차단했다고 가정하고 용액의 비율은 4.2다. 자, 기억. 산화칼슘의 용해는 흡열 반응이다. 자, 발열 반응이죠. 틀렸습니다. 발열 반응이니까 20도에서 25도로 온도가 증가. 자, 니은 산화칼슘이 용해될 때 출입하는 열량은 1260줄이다. 자, 한번 구해볼까? 이제 안 써도 됩니다.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비열 얼마? 4.2. 질량 얼마? 56g에 4g. 60g. 온도 변화 얼마? 20에서 25. 얼마? 5도씨. 했더니 어떻게 나오지? 1260줄. 자, 동그라미. 산화칼슘 1g당 열량은 25.2줄이다. 자, 1g당. 자, 여기서 들어간 산화칼슘은 4g이에요. 그러면 이때 발생한 거를 4로 나누어주면 g당 열량이 됩니다. 그럼 얼마 되지? 315줄. 그치? 틀렸고. 그래서 니은 1번. 다음은 냉각팩에 관한 실험이다. 그림과 같이 밀봉한 물이 든 비닐봉지와 질산암모늄을 지퍼백에 넣는다. 그리고 손으로 눌러서 물이 든 비닐봉지를 터뜨리면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으면서 차가워진다. 자, 질산암모늄 대표적인 흡열 반응. 자, 보자. 기억.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렇지. 흡열 반응. 자, 지퍼백 내부의 질량은 감소한다. 질량? 이거 질량 얘기 전혀 없어요. 알겠지? 질량은 감소 안 한다. 질량은 일정. 자, 생성물 에너지 합 빼기 반응물 에너지 합은 0보다 크다. 자, 흡열 반응이죠. 흡열 반응의 반응 진행했다는 에너지 경로 한번 그려볼까? 반응물, 생성물 올라갑니다. 그지? 그러면 생성물 에너지 합에서 반응물 에너지 합보다 이제 빼주면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다. 그래서 디귿. 그럼 기억 디귿이 맞고 답은 3번. 7번.
그림은 고체 아이오딘이 들어있는 비커 위에 찬물을 담은 둥근 플라스크를 올려놓고 가열할 때 아이오딘이 고체에서 기체가 되었다가 다시 고체로 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자, 고체에서 기체되고 기체에서 다시 고체되고 이 변화 뭐죠? 바로 승화. 자, 여기서는 I2 기체가 고체로, 나 고체가 기체로, 다 에탄올이 연소. 자, 기억. 가는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다. 자, 기체가 고체될 때, 자, 한번 볼까? 자, 에너지, 각 물질의 상태에 따른 에너지를 보면, 자, 고체, 액체, 기체. 기체가 분자능이 제일 활발하고 에너지 제일 큽니다. 그 다음 액체, 고체. 자, 위로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이 밑으로 내려올 때는 에너지를 방출. 자, 그러면 가는 기체가 고체로 위에서 밑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지? 에너지를 방출. 그래서 가는 발열 반응.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다에 의해 주위의 온도가 높아진다. 연소죠. 대표적인 뭐? 발열 반응. 그렇지. 주위 온도가 높아진다. 발열 반응. 자, 나와 다는 발열 반응이다. 자, 나는 고체가 기체됩니다. 그지? 고체가 기체. 아래에서 위로.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열을 뭐 해야 된다? 흡수해야 된다. 흡열 반응. 틀렸죠. 답은 1번. 자, 다음은 에탄올의 연소열을 이용해서 열량계의 연용량을 구하는 실험이다. 강철통 속 시료 접시에 에탄올 2g 넣고 온도 측정하고 나중에 최고 온도 측정하고 그럼 이때 에탄올의 연소열을 이용해서 열량계의 연용량을 구한다. 자, 이거는 간이 열량계 아닙니다. 그지? 이렇게 통열량계에서는 물이 흡수한 열량 그리고 통열량계가 흡수한 열량 싹 다 더해줘야 돼. 자, 한번 보자. T1 22, T2 25, 에탄올이 몰당 연소열 1380kJ/몰, 에탄올의 분자량 46.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기억. 열 에너지는 주위에서 에탄올로 이동한다. 자, 발열 반응이죠? 어디에서 어디로? 에탄올에서 주위로 이동합니다. 발열 반응.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 에탄올 2g의 연소율은 60kJ이다. 자, 볼까? 에탄올의 몰당 연소열이 얼마라고? 바로 1380kJ/몰. 자, 그러면 이 에탄올은 2g인데 자, 에탄올의 분자량이 얼마? 46. 근데 여기 들어간 에탄올은 몇 그램? 2g. 2g. 자, 2g. 자, 그러면 이 2g은 몇 몰? 분자량 분의 질량. 그래서 60kJ. 니은 맞고. 자, 디귿 통열량계의 연용량은 20kJ/도시이다. 통열량계의 연용량은 자, 이때 발생한 60kJ를 이때 변화한 온도로 나누어 주면 바로 이게 통열량계의 열용량이 되죠. 그래서 20kJ/도시. 그래서 디귿. 답은 4번. 자, 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과자를 연소시켜 물 100g을 가열했다. 표는 연소 전후 과자의 질량과 물의 온도를 나타냈다. 자, 과자 질량 연소 전 15, 연소 후 10.
물의 온도 연소전 25, 연소 후 50. 과자 1g을 연소시킬 때 출입하는 열량을 구하라. 자, 물의 비율은 4.2. 자, 그러면 이때 발생한 총 열량을 구해야 됩니다. 이때 발생한 열량은 모두 다, 싹 다 어디에 쓰였다? 물의 온도를 증가시키는 데 쓰였다. 그럼 이때 발생한 열량은 물의 비율 4.2. 단위 생각할게요. 질량 모두 얼마? 물의 질량은 100g. 물의 질량은 100g. 온도 변화 얼마? 25도. 자, 그래서 이때 발생한 총 열량이 얼마? 1500줄. 자, 근데 이거는 과자 5g이 연소했을 때의 열이죠. 자, 그러면 나누기 5 해서 얼마? 2100줄 per gram 이렇게. 그래서 2100줄 per gram이 됩니다.